김명수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김명수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왜 이분을 후보자로 지명한 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예. 좀 이제까지 했던 관례를 좀 깬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관 중에 대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까지 대법관은 총 몇 명이죠? 14명이요. 14명.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대법관을 하고 나서 대법원장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헌재 소장을 다죠, 거의. 거의 사실상. 다예요. 거의 다. 한 번도 예외는 없어요. 그렇죠. 아니 정부 수립 초기에 한번 예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일단 지금 춘천 지방 법원장이긴 하지만 대법관을 안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단계를 뛴 겁니다. 고법원장 건너뛰고 그 다음에 대법관 건너뛰고 대법원장을 간 거예요. 연수원 기수도 10개가 내려왔습니다. 13개 내려왔네요. 13개 기수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전까지 대법원 관례들을 한번 지금 서초동 바글바글 할 거예요. 내년 초에. 위에 있는 고법원장. 다 선임 지법원장 다 이제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워낙 후배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다 나가요?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그렇게 하죠. 길을 터주죠.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후배가 올라도 안 나갔잖아요. 그럼 아직 내년엔 보면 안 됐죠. 되게 2월에 나가요. 마지막 인사 보고.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수를 파기했기 때문에 파격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 중심으로 법원행정처럼 최근 강하게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 2회 회장을 지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전혀 반대되는 세력 그러니까 법원 내 야당 대표를 지금 대법원장이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세대교체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세력교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들 보고 있으니까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넘었어요. 13기수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2기예요. 사법연수 2기고 지금 김명수 신임은 15기, 13기 차이면 원래는 6년이기 때문에 한 8기 정도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너무 그 고참 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충 한 8기나 9기에 맞추는 게 맞는데. 8기 전수안 안 하겠다 강력하게 고사했고 그렇게 얘기했지. 12기 박시환 안 하겠다. 끝까지 고사했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뛰어넘을 수밖에 그래서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파격적 인사하는 건 맞다라는 얘기가 많고 또 그리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조금 비교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막 앞으로 추이가 사법개혁하고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추이가 주목되니까 어떻게 추이를 주목하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뭐 강성은 아니에요. 너무 강성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박시환 법관 같은 분이 강성이고 강성은 아닌데 아마 리더십 있게 하지 않을까. 박시환 대법관도 저하고 같이 그 강론 교육감 감옥 가 계실 때 면회갔는데 그냥 부들부들했고 강론 교육감이 30분을 깨는데도 가만 계시던데. 근데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 기수를 제외하면 굉장히 적절한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수를 제외하면. 기수를 제외하면 이거는 기수는 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제일 기수라고 문제가 기수라고 꼭 그래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 발음이? 저는 기수 여기는 기수. 어색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법원의 개혁이잖아요. 예. 대법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고 법원행정처까지 다 장악하고 있고 결국 모든 법관의 인사권까지 다 쥐고 있다 보니까 13,000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판사가 양심에 반하는 판결할 수도 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쭉 흘러간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판사 블랙리스트가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약간 성향이 다른 판사들을 분류해놨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지금 그것도 재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네네. 얘기하다 정리 끝났어요. 빨리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5초안에. 하여튼 이분은 지금 그와 정반대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개혁에는 적임자다. 알겠습니다. 다만 13살 어린 위의 상사를 모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에 지명됐죠. 네, 대법원장 지명 이정일 판사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확 들어오셔가지고. 네. 네, 한두 번 들어간 사이도 아닌데 뭐. 우선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아시죠? 판사 하실 시절에. 잘 알죠. 예. 우리 헌법연구회 활동도 같이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뭐 보도에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크게 알려진 판결을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 공장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외다 예. 반응이 실제로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외형상 봐서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뭐 유명하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같이 이제 지내보면서 느꼈던 바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연구회 세미나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예. 거의 빠지신 적이 없었어요. 세미나에 빠진 적이 없다. 그러면 출석을 잘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나와서 이제 연구도 활발하게 하시고 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되게 성실하신 분이고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뭐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지만은 주위의 신망이 참 두터워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 보면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러니까 뭐 이제 데뷔되는 분이 박시환 전 대법관님인데 그분은 이제 좀 알려진 판결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외견상으로 좀 화려해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뭐 존경하고 믿고 따르지만은 의지하고 기댈 만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좀 우러러보는 이런 감이었거든요. 근데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이제 어려움이나 고충을 얘기하면 잘 듣고 이제 또 뭐 나름대로 해결책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고 해서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신망이 두텁다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원만한 분이긴 한데 뭐 그렇다 그래서 그냥 원만하면 안 되는 지가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호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럴 때는 상당히 정말 공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호하신 분이에요. 뭐 얼마 전에 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전국 법원장 회의 때 바로 그냥 이제 참석하셔가지고 춘천지방법원장이시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바로 그냥 현장에서 이제 뭐 직설을 하신 또 그래서 이게 분위기 자체가 지금 법원 수뇌부도 그렇고 법원 전체도 그렇고 되게 권력지향적이고 좀 정권 친화적이고 그렇거든요. 지금 정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성실하고 원만한 분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인식 자체가 이게 사법부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해야 되는 조직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뭐 국민을 위한 사법이다. 이런 목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까이 지냈던 분으로서의 평가는 잘 알겠는데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 한간에는 이제 뭐 파격이다, 서열 파괴, 기수 파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게 겉모습으로 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인데 이제 김명수 후보자는 15기거든요. 13년 후배니까. 13년을 건너뛴 겁니까 한 번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그냥 계산해 보면 지금 8기 정도 되면 되죠. 사실 계산상으로. 그런데 15기까지 갔으니까 그게 파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인사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사법부도 그렇고 국민 전체가 여망하고 있는 것이 사법개혁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결국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대체로 보면 법원의 분위기가 정말 뭐 양승태 뭐 적폐 세력에 뭐 부역하거나 최소한 침묵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뇌부가 말하자면 수뇌부도 그렇고 뭐 그 수뇌부들에 의해서 길려진 판사들도 그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분들을 어떤 폄훼하자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결국 수뇌부. 거기 익숙해져 버렸다 이미.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풀이 척수해져 버린 거예요. 그 뭐 최소한 침묵한 사람들 중에서 사법개혁 의지가 없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목소리를 내온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행동을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길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재풀이 상당히 줄어든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급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이게 대법원장이 법적 요건으로는 대법원장 자격 요건이 법원조직법에 20년 이상 이 법률 관련 업무 종사하고 45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저도 대상이 돼요. 자격은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시켜놓으면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뭐 앞으로 이제 리더가 돼서 끌고 나가려면 최소한 대법관을 지냈거나 현직 대법관이거나 법원장급에서는 그래도 나와야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두 가지 요건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맞아떨어지는 분이 전수환 대법관님이 맞아떨어졌었어요. 뭐 기수도 뭐 이렇게 8기인가 9기인가 그렇고 해서 괜찮았는데 이분 입장은 또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뭐 사법개혁하면 당연히 바로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박시환 전 대법관인데 이 두 분이 이제 고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바로 이제 보수야당이나 보수 언론 나온 얘기가 이념 프레임이잖아요. 이념 공작하고 있잖아요. 무리법연구회, 뭐 국제인권법연구회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알려지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이러는데 그 두 분은 과거에 이제 대법관실의 독수리 오형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이밍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정말 이건 뭐 전혀 사실에도 안 맞고 완전 공작 차원의 그런 얘기에서 사실 계속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그걸 특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임이 될 수는 있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사법개혁을 하는데 어떤 역량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이거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게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데 계속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힘이 분산돼 버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법개혁이 무산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두 분은 고사를 했던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사법개혁 의지가 의심스럽고 하니 결국은 대법관을 지내지 않았던 분이지만 15기 김명수 후보자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신망도 썼고 사실은 그동안 사법개혁 의지를 계속 피력한 아주 남아있는 분들 소수 중에 그렇죠. 찾다 보니 그러니까, 이분이 딱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 기자 간담회인가 기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 뭐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초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승태 씨가 많이 이제 뭐 싹을 자르고 씨를 뭐 말렸죠. 그러면 지난 6년 동안 양승태 그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비판하거나 사법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예컨대 예를 들면 김동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분이냐면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이 이제 그때 그 뭐 대부분이 무죄로 나왔었잖아요. 당시 그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동진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다가 이거 지록이마의 판결이다. 고등부장 승진이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정직 3개월 징계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언론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내부에서 비판도 징계를 해버렸군요. 그렇죠.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징계 형평성에서도 징계 대상도 아니지만 뭐 예컨대 얼마 전에 그 뭐 여검사 성추행했다는 분 있습니다. 그분이 정직 1개월 받았거든요. 성추행보다 이게 더 무겁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징계권 남용하고 뭐 또 뭐 비근한 예를 들어 서기호 판사 전 판사 같은 경우 뭐 그 전에 재임용 탈락이 97년에 있었는데 무려 15년 만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엔 또 한 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니까 왜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판사들은 이거 양승태나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반기를 들었다가는 나도 적고를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학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워낙 인재풀이 적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혹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으로 중에서 찾다 보니 이분밖에 없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분이 적절한 인사인지 아닌지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법연구회가 이 뭐 보수야당이나 보수 언론으로 참치가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어떻든 뭐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이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 그래도 인권의 가치를
뭐 경시할 수는 없다 해서 만들어진 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인데 예. 거기 초대 회장으로 갑니다. 음. 그러니까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어떻든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되는데 사람들이 의견 일치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원만하다는 거죠. 원만하고 신망이 굳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죠. 일단 그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박시환 전 대법관이나 전수환 전 대법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뭐 저 공장장님이 오늘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예. 이 지금 적폐 세력에 부역했던 판사들이 사법개혁이라는 칼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적반하장으로. 그거는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 예. 경우에 결국 내부 반발을 어떻게 이제 누그러뜨리고 다독이면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전수환 전 대법관님이나 박시환 전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는 외견상,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내면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외견상 강해 보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이제 파열음이 생길 수 있는데,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뭐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된 게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러니까 온화하지만 그 기본 의식은 분명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친화력까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고 보면 이분은 뭐랄까요, 그 법원도 직장인지라 진급에 대한 압박이나 생각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욕심이 없는 분이었나 봅니다. 예, 사실 박시환 전 대법관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판사로서 상당히 명예롭고 선망하는 자리이긴 한데, 예. 그 마다하는 거 보면 이분도 그렇고 그렇게 큰 자리 욕심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은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할 건가. 세미나 때 보면 항상 그 얘기거든요. 저 이제 끝나고 뒤풀이하면 대법관 되셔야죠, 대법원장 되셔야죠, 농담으로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해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네, 제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여쭤보려고 했던 사안은 뭐였냐면, 최근에 사법개혁 관련해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가 거쳐가는 엘리트 코스, 이것만 엘리트 코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영장 판사들이 내린 기각 결정이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엘리트 코스를 없앤다는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 영장, 기각 사례들 중에 이상하다는 사안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짧게 시간 한 번 더 마련하겠습니다. 미니로 아침에. 길게 마련해 주세요. 자. 제가 아까 원고 넘겼는데 너무 길잖아요. 네. 원고를 저희 작가한테 넘기셨더라고요. 네. 자, 대법원장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임 집어보면 다 이제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워낙 후배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다 나가요?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그렇게 하죠. 길을 터주죠.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후배가 올라도 안 나갔잖아요. 그럼 아직 내년엔 보면 안 됐죠. 되게 2월에 나가요. 마지막 인사 보고. 이게 네. 양승태 대법원장.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수를 파괴했기 때문에 파격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 중심으로 법원행정처랑 최근 강하게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 2회 회장을 지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전혀 반대되는 세력, 그러니까 법원 내 야당 대표를 지금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세력 교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들 보고 있으니까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넘었어요. 13기수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2기예요. 사법연수 2기고, 지금 김명수 신임은 15기, 13기 차이면 원래는 6년이기 때문에 한 8기. 저는 기수. 여기는. 기수. 기수. 어색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법원의 개혁이잖아요. 예. 대법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고 법원행정처까지 다 장악하고 있고 결국 모든 법관의 인사권까지 다 쥐고 있다 보니까 13,000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판사가 양심에 반하는 판결할 수도 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쭉 흘러간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판사 블랙리스트가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약간 성향이 다른 판사들을 분류해놨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지금 그것도 재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네네. 얘기하다 정리해 끝났어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5초 안에. 하여튼 이분은 지금 그와 정반대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개혁에는 적임자다. 알겠습니다. 다만 13살 어린 위의 상사를 모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에 지명됐죠. 네. 대법원장 지명. 이정일 판사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확 들어오셔가지고. 네. 네, 한두 번 들어간 사이도 아닌데 뭐. 우선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아시죠? 판사 하시는 시절에. 잘 알죠. 예. 우리 잘 아시는군요. 헌법연구회 활동도 같이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보도에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크게 알려진 판결을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 공장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외다 예. 반응이 제로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외형상 봐서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유명하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지내보면서 느꼈던 바는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연구회 세미나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네. 거의 빠지신 적이 없었어요. 세미나에 빠진 적이 없다. 그러면 출석을 잘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와서 이제 연구도 활발하게 하시고, 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되게 성실하신 분이고,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김명수.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김명수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왜 이분을 후보자로 지명한 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 관심을 끌고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예. 좀 이제까지도 관례를 좀 깬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관 중에 대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까지 대법관은 총 몇 명이죠? 14명이요. 14명.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대법관을 하고 나서 대법원장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헌재 소장을 다죠, 거의. 거의 사실상. 다예요. 거의 다. 한 번도 예외는 없어요. 그렇죠. 아니 정부 수립 초기에 한번 예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일단 지금 춘천 지방 법원장이긴 하지만 대법관을 안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단계를 뛴 겁니다. 고법원장 건너뛰고 그 다음에 대법관 건너뛰고 대법원장을 간 거예요. 연수원 기수도 10개가 내려왔습니다. 13개 내려왔네요. 13개 기수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조까지 대법원 관례들을 한번 지금 서초동 바글바글 할 거예요. 내년쯤에. 위에 있는 고법원장. 다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너무 고참 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충 한 8기나 9기에 맞추는 게 맞는데. 8기 전수안 안 하겠다 강력하게 고사했고 그렇게 얘기했지. 12기 박시환 안 하겠다. 끝까지 고사했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뛰어넘을 수밖에 그래서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파격적 인사하는 건 맞다라는 얘기가 많고 또 그리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조금 비교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막 앞으로 추이가 사법개혁하고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추이가 주목되게 어떻게 추이를 주목하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강성은 아니에요. 너무 강성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박시환 법관 같은 분이 강성이고 강성은 아닌데 아마 리더십 있게 하지 않을까. 박시환 이게 대법관도 저하고 같이 강론 교육감 감옥 가 계실 때 면회간데 그냥 부들부들했고 강론 교육감이 30분을 깨는데도 가만 계시던데. 근데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 기수를 제외하면 굉장히 적절한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수를 제외하면. 기수를 제외하면 이거는 기수는 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제일 기수라고 하면 안 돼. 문제가 기수라고 꼭 그래야 돼? 어떻게 되는 거 발음이?